판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사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고 대법관 후보라고? 야, 이 사람 보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차기 혹은 차차기 대법원장으로 민심이 모이고 있는 거야. 지난 금요일 인고의 시간을 버틴 송영길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기어코 무죄를 받아내며 간만에 민주진영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난 1심에서 유죄가 났던 먹사연 부분이 이번 항소심에선 무죄로 뒤집혔고, 특히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꾸짖는 선고 내용까지 크게 화제가 되며 송 대표의 무죄 소식만큼이나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이름이 나딕지는 않지만 이번 송영길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서울고법 윤성식 판사인데, 마침 공교롭게도 윤 판사는 내란 전담재판부 법관으로 지정된 판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흥미로운 지점은 윤성식 판사가 하필 사법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 중 한 명이란 것입니다. 말하자면 송영길 전 대표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이자 대법관 후보란 것인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른바 조이대 코트, 조이대 사법부에 종말을 고할 법원 내 차기 주자가 바로 이 윤성식 판사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 및 대법관 후보, 또 단순히 송영길 대표 무죄 선고만으로 윤성식 판사를 정의로운 판사라고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윤성식 판사가 걸어온 길을 보면 저로선 윤 판사가 정의로운 판사냐 아니냐를 떠나 적어도 조이대가 주도하는 대법원에 균열을 낼 인물이라고는 보는 편입니다. 관련해 우리에게 생소한 윤성식 판사가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법조계에 밝은 장용진 기자의 명쾌한 설명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성식 판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사입니다. 윤성식 판사 알고 봤더니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라고 합니다. 가장 최선임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의 수석 판사이자 거의 준 법원장급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양반 대법관 후보로도 올랐죠. 그러니까 이 사람 봐라, 송영길 재판도 했고 내란 전담 재판부고, 그리고 또 뭐도 한다고? 대법관 후보라고? 야, 이 사람 보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차기 혹은 차차기 대법관 혹은 대법원장으로 민심이 모이고 있는 거야. 대표 주자예요. 내란 전담 재판부 그냥 됩니까? 판사들끼리 모여서 투표했대잖아. 그래서 윤성식이 된 거야. 대법관 후보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시민들로부터 혹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되죠. 법조계 전체에서도 상당한 신망이 있다는 얘기죠. 윤성식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현재 신주류입니다. 이 이너서클들은 조이대와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이대와 보조를 좀 맞춰왔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조이대와 계속 보조를 맞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조이대가 지금 흔들리는 거지.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영상에 담지 않은 장용진 기자의 자세한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이대 대법원장은 TK 출신으로 굳이 따지자면 법원 내에서도 구시대 세력이나 그간 이런저런 이해관계들 덕에 기존 법원 주류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사법 쿠데타, 이재명 대통령 파기 환송심 등의 사건을 기점으로 조이대는 급격히 신망을 잃었고, 무엇보다 조이대는 나이 제한으로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에 끝나기에 사실상 죽은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법원 엘리트 주류 세력의 새로운 주자가 급부상하는데, 그가 바로 윤성식 판사이며 판사들로선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인 내란 전담재판부에 투표로 뽑힌 것, 또 윤 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도 결국 법원의 민심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성식 판사가 법원의 차기 주자이고 아니고 간에 솔직히 우리 민주시민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윤성식 판사가 앞으로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송영길 대표 항소심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지만 어쩌다 시류에 편승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정말 본인의 소신에서 나온 건지는 엄격히 검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윤성식 판사의 판결을 보면 저로선 윤 판사가 소신에 가까운, 최소한 여론의 눈치를 보며 상식적 판결을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정권 시절 대표적 국가범죄인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에 대해 유족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랄지, 민청학년 사건에서도 유인태 전 의원 등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판사가 바로 윤성식 판사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 윤성식과 조이대는 비교 자체가 불가이고, 전술했듯 적어도 윤 판사가 상식선에서 여론을 살핀 판결을 해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윤성식 판사의 성향에 대해선 어느 정도 가늠이 될 듯한데, 다만 이제부터 눈여겨볼 건 의외로 윤성식 판사가 아니라 조이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조이대 입장에서 이 윤성식 판사는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이고, 조이대로서도 무언가 조치를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마침 현재 윤성식 판사는 대법관 후보로 추천이 돼 있고, 동시에 내란 전담재판부 판사로 사실상 수석 판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인트가 정말 골 때리는 포인트인데, 하필 1심에서 1년 8개월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 김건희 사건 항소심이 윤성식 판사의 재판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즉, 조이대가 윤성식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두면 김건희 2심 재판에서 무슨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이대가 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윤성식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윤성식이 대법관이 되는 건 조이대로선 더욱 악몽 같은 일입니다. 예컨대 조이대의 실패한 사법 쿠데타에 동조했다가 조이대와 세트로 개털이 된 대법관들 입장에서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조이대와 순장조를 자처하는 길과 차차기 대법원장이란 평가까지 나오는 윤성식 대법관과 함께하는 길 중 어디가 더 나은 길인지는 말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또한 어차피 언젠가는 김건희 사건, 윤석열 내란 사건 등도 대법원에 올라올 게 확실한 만큼 윤성식을 대법원에 들이는 건 조이대로서도 어려운 결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대법관 제청이 유독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지만 조이대가 현재 이런 고민을 하느라 제청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마무리하자면, 이번 송영길 대표 무죄 재판 덕에 조이대 법원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성식이란 인물이 새롭게 수면에 드러난 게 재밌는 부분인데, 그러나 반복하지만 윤성식 판사를 너무 믿어서도 안 됩니다. 윤 판사의 판결을 보면 대체로 상식적인 판결이 다수이나, 굳이 억지로 나쁘게 말하면 여론의 눈치를 본 판결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 향후 윤 판사가 내란 재판부든 대법원이든 여론에 밀려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할 위험이 있는 것도 조심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역시 우리 민주시민들이 그저 이용하면 그만인 부분인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여론이 중요하고, 민주시민들의 깨어있는 집단지성이 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쓰이면 법관들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법입니다. 고로 모든 건 우리 민주시민들의 여론 형성에 달렸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을 끝으로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